그 대기업 부장 뭐 차장 이렇게 붙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살다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드는 것 같아요. 이 나이 먹도록 한 게 없네. 이룬 게 없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최대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속지 말자. 이거 착시현상이다. 착시현상. 진짜 착시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구조상 뭔가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이룬 것, 그런 거는 되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룬 것이라는 것, 이 타이틀에 허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허점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황마다 또는 시간에 따라서. 일단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취준생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취업이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취업만 하면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고 말하기에 너무 차고 넘치죠. 취준생한텐. 근데 막상 취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지나도 더 이상 취업이 그 취업한 사람에겐 이룬 게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아닌 거죠. 그냥 당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냥 돈을 얼마나 더 모으느냐, 승진을 하느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냥 이룬다, 뭔가 이뤘다, 해냈다, 이거는 계속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 팀장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억대 연봉이시거든요. 그리고 성수동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은 차장이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약간 느낌 따라하면 서울에 자가가 있는 억대 연봉의 차장, 요 느낌인 거죠. 근데 이분이 맨날 입에 담고 사는 말이 86년생이신가 그러신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한 게 없어, 한 게. 맨날 이 말씀 하시거든요. 전 계약직 사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당신 연봉도 많고 자가 있지, 차장이지, 아니 뭘 이룬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 눈엔 다른 거예요. 이분은 지금 팀장이 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내가 뭐 팀장이 되기 전 상황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부장, 임원, 아니면 더 큰 회사의 간부, 이런 것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에 집이 있으면 좀 더 상급지에 그런 집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룬 게 없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회적으로 큰 걸 잃었던, 작은 걸 잃었던, 그냥 상황이 바뀌면 다시 그 이룬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난 이룬 게 없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비교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영상이나 막 여러 매체에서 우리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이러는데, 환경에 노출돼 있는 이상 이건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NS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예 안 할 거면 그 환경에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튼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 주변이나 위에 있는 것과 비교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막 행복을 충족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룬 것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룬 것들이 내가 비교를 했을 때 그거보다 낮으면 그냥 이룬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사람 본능상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적인 허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시간이에요. 시간.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고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성과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막 몸 좋아서 바프 막 찍어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 이거 나 봐봐라, 나 몸 이렇게 좋았어, 얘기하면 그분을 우리는 지금도 와 너 몸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와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네 해주지 않잖아요. 왜냐면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그 사람 몸 안 좋잖아요, 실제로. 제가 되게 재밌는 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문구 도매점에서 일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제대하고 바로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막 이런 문구용품을 막 사셨거든요. 누가 봐도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냥 배 나온 아저씨. 근데 그분이 지갑을 딱 열었는데 무슨 빨간색 뭐가 있길래 저도 그냥 이렇게 물건 담아드리다가 그냥 눈이 딱 갔거든요.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군대 그 예비역 신분증인데 계급이 중장이었어요, 중장.
그러니까 중장이면 군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편의상 말씀드리면 부하 직원이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하를 거느린 완전 짱인 거죠. 짱. 완전 우두머리. 근데 그분도 그 시기가 지나니까 그냥 아저씨예요. 배 나온 아저씨. 제가 최근 그 문구 도매점에 바로 직전까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용을 아는데도 그냥 밖에서 보니까 군대였었으면 완전 뭐 머리를 조아릴 정도였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밖에서 만나니까 그냥 아저씨의 평범한 선생님.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이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면 모든 그 내가 이룬 것 성과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 같고 나를 더 이상 명예롭게 하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지나간 시점에서는 나 자신도 아 내가 이룬 게 없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부터는 상대방들도 잘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성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랑 시간적인 것 때문에 뭔가 이룬다. 아, 내가 이룬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은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인생에서 다 통틀어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루고 있었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뿐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살면서 되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성취와 타이틀을 이루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거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겠는데 아기가 우리가 성인들은 이게 숟가락으로 밥 퍼먹는 거 너무 당연한 행위잖아요. 이거는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이죠. 근데 애기한테는 그 숟가락으로 밥 퍼먹는 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안 흘리고 먹으려면 몇 년 더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진짜 무슨 한국 월드컵 4강 가는 것보다 더 큰 성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건 이룬 거잖아요. 엄청 대단한 걸.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 아니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과를 내고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함정에 빠지는 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루었던 것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또 인정받는 그런 이룬 것들을 원해요. 내가 이런 걸 했어 했을 때 우와 객관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따봉 와 따봉 하니까 좀 옛날 사람 같네요. 이렇게 짱 이렇게 엄지손가락 축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틀이나 이룬 것들을 성과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이 있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 무슨 차를 샀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다 대부분 뭐 금전적인 것들 아니면 완전 다른 사람마다 명예로운 것들. 근데 이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어차피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남들이 백날 인정해도 그때 되면 내가 인정을 안 해요. 야, 너 그 지금 서울에 집 산 게 어디야? 너 지금 그 회사 다니는 게 어디야? 백날 말해도 내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나한텐 더 이상 이룬 것들이 아니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본능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타이틀을 그냥 좀 내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라지는 것들이면 그게 굵직한 것들, 큰 것들도 어차피 다 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진다면 그냥 제 가치관은 그거거든요. 이거 뭐 합리화라고 해도 아니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합리화든 뭐든 다 갖다 쓰면 되잖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성과에 타이틀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걸 붙일 가치가 되는 게 우리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되게 쉬운 일인가요? 이거 독립해 보시면 알거든요. 우리가 숨 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가요. 그 돈 벌려면 일해야 되잖아요. 독립하면. 그러면은 밥 먹고 누워서 자는 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수능을 봐서 어떤 분들은 대학을 가고 어떤 분들은 기술을 배우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 몇십 년 동안의 시간을 해서 일을 해서 그걸로 밥 먹고 이제 누워서 자고 씻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엄청난 성과고 이룬 거거든요. 야, 내가 그래도 내 힘으로 새끼 밥을 먹는다. 내가 누울 곳은 있다. 이것도 사실 되게 대단하게 이룬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생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가사노동은 어떤가요? 가사노동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으면 제일 티나는 일인데 잘 되어 있어도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가사노동 한다고 뭐 집이 넓어지거나 뭐 가구가 고급으로 바뀌거나 하지 않으니까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하면 알거든요. 저도 가사노동을 하니까 너무 잘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집에 있는 구성원들이 내가 혼자가 됐던 스트레스 안 받고 집에서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건강을 더 지킬 수 있고 깨끗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사노동의 그런 가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고 끊임없이 해낸다는 게. 그러면 타이틀을 난 직장 출근 100일차, 가사노동 무사고 30일차 이런 거 붙여도 그 대기업 부장 뭐 차장 이렇게 붙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합리화로 만족하고 성취감만 느끼면 그냥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든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것들이든 어차피 상황 바뀌고 시간 지나면 다시 난 이룬 게 없네 이 상태가 될 건데 좀 내가 생각을 좀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해도 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하루에 엄청나게 타이틀을 붙이려고 해요. 야, 나 이번에 뭐 회사 일에서 뭐 소소한 걸 성공했을 때, 야, 나 역시 대단해. 봐봐, 내가 어릴 때부터 책을 읽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 뭐 아이를 할 때도 거봐 그동안 내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 역시 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자뻑을 하면서 저는 살면서 자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걸음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느낀 거든 타이틀이든 다 잠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는 인생의 플레이어다. 그냥 게임 플레이어랑 똑같아요. 그냥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결국에 그냥 그 게임 캐릭터가 계속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냥 그 지존까지 그 지존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죽음이겠죠. 죽음. 이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게임 살면서 그냥 내가 게임 하면서 재미있다만 느끼는 거지. 막 내가 어떤 몬스터를 잡았어. 그거 갖고 막 5시간, 10시간째 막 도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다음 페이지는 뭐지? 이번에 내가 사냥할 곳은 어디지? 이번에 내가 플레이할 필드는 어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살면서 내가 지금 회사가 됐던 지금 먹는 밥이 됐던 지금 아이랑 놀아주던 친구랑 놀던 아니면 내가 지금 잠깐 일을 쉬고 집에서 TV를 보던 그냥 최대한 그런 거 재밌게 보고 즐겁게 생각하고 그냥 그때 몰입해가지고 아니 하다못해 쇼츠를 보더라도 난 진짜 이런 게 없어 왜 이걸 하지 이게 아니라 쇼츠도 재밌게 보고 시간 정해서 그렇게 그냥 살면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그렇게 깊은 나락으로 막 나 이룬 거 없어 난 한심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룬 게 없어.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너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이런 건 되게 본능적이고 자동적이다 보니까 이걸 막자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건 착시다. 왜냐하면 이룬 것이라는 거는 인생에 존재하기가 되게 힘든 개념이다. 그래서 나는 못났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 앞으로 내 인생은 그냥 더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너무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말고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그래 또 이런 생각 들어왔네. 에이 밥이나 먹어야지. 에이 컴퓨터 게임이나 해야지. 에이 그냥 책이나 읽어야지. 쇼츠나 봐야지. 일이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플레이어로, 게임 플레이어로. 그러다 보면은 잊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먹이를 안 주면 이건 심리학적으로 잊혀지게 된다고 해요. 탈중심화라고 하거든요. 그래 너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어. 나 너한테 먹이 안 줄 테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난 내일 할란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생각을 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영역에 안 가봤잖아. 더 큰 영역에 가면 뭐 이건 다 이뤘다라고 누릴 수 있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존중은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게 거기까지 찍먹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유한한 인생에 그냥 다른 사례들로 유추해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취업준비생에서 취업이라는 그 엄청난 걸 이뤘을 때도 나중에 가면 이룬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굳이 사원에서 사장 안 찍어봤다고? 사장 되면 계속 이뤘다라고 떵떵거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취준생에서 사원의 그 갭 차이에서 느꼈던 가치는 사원에서 사장이 돼도 비슷하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느껴보자고, 물론 그게 꿈이고 목표면 상관없지만 그걸 느껴보자고 막 그러면 사장까지 가는 길을 계속 부정적으로 내 인생 망했어 이러면서 그냥 그 몇십 년을 막 꾹꾹 참아가면서 그 몇십 년을 부정적인 시간으로 채우면서 갈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합리화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냥 얼마든지 갖다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내가 이룬 게 없다, 이 나이 먹도록 한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그리고 이룬 것, 타이틀이라는 것은 어차피 잘 느껴지고 영원히 내 옆에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느낄 수 없을 수밖에 없다, 삶의 구조상. 그러니까 너무 깊은 나락으로 빠지지 말고 그냥 빠르게 털어내서 그냥 내 일상생활을 플레이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이러면은 10년, 20년이 가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치려고 하면. 제가 21살 때부터 자기계발 이런 거에 완전 미쳐 있었거든요.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 뭐든지 좀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책도 거의 1년에 20권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의 20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은데 뭐 2회독 한 것도 있고 10회독 한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되게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자기 개발을 시작할 때 방향을 좀 설정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1살 때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야, 자기 개발하기 전에 무조건 네 캐릭터부터 파악해라, 이 말을 전 해주고 싶습니다. 이걸 좀 더 상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내 캐릭터를 파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가는 거죠. 내 그릇 모양, 내 그릇 크기,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담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이러면 자기 개발이나 이런 성장의 효율과 난이도가 진짜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MBTI에 나오는 그런 질문들 있죠. 이런 상황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한다, 이런 거를 한 10배, 20배 정도 쪼개서 생각을 더 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는 어떤 성장 과정을 가졌는지, 어릴 때 이런 사건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걸 보니까 난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성격이 이런데 이 성격은 어디서 온 거지? 내가 아버지를 닮은 건가? 어머니를 닮은 건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내 신체 구조는 어떻지? 나 뭐 팔이 긴 편인가? 다리가 짧은 편인가? 아니면은 뭐 비율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어떤 사건엔 내가 어떻게 행동했나? 난 좀 침착하게 행동했나?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사건마다 내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아주 낱낱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제 캐릭터가 파악이 되면, 자, 이제 내 캐릭터가 파악이 됐어, 이걸 아쉽네, 이걸 고쳐야겠나, 이런 방향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 이런 캐릭터를 가졌구나, 난 이런 성격이나 이런 모습을 가졌구나 라고 파악이 되면 있는 그대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보자면 제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게 아직도 좀 힘든 애예요. 근데 이 캐릭터라는 게 뭐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계속 고착화되고 강화되면서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게 힘들다는 걸 단시간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못 고쳐 쓴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러면 저는 나 집중력이 모자르네, 집중력을 올리는 책을 읽어야겠다 하면서 그거 막 읽으면서 너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안 느냐,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난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책을 찾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집중하지 말고 20분씩 3번 집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춘 자기 개발들을 찾는 거죠. 또 제가 예전에 성격이 좀 욱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욱하는 편이네,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욱하는 거를 잘 대응하는 방법을 또 찾는 거죠.
너는 왜 우울해? 공부를 해도 우울해. 아유 이런 한심한 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욱하는 상황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단시간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꽤 어려운 문제구나.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뭐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성격이니까. 그러면은 욱하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욱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자리를 피해야겠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도움을 청하자. 그러면은 내가 언제 욱하는지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욱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이 앞에서 백날 욱 안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채고 짜증을 내니까 뭐 그때는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좀 욱을 할 것 같은 상황에는 좀 교대를 해주라. 그러면 아내가 교대해주고 저는 딴 데 가서 마음을 삭히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도움이 되는 게 그러면 처음에는 30분이면 욱이 삭혀진다 하면 점점 그게 20분, 10분 이렇게 제대로 된 솔루션과 방향으로 하면 자기 개발이 이렇게 효율을 보거든요. 근데 백날 나한테 야, 넌 왜 우울해? 넌 감정 조절 못하냐? 야, 이렇게 좀 화를 안 내려고 해봐. 이러면은 10년, 20년이 가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내 캐릭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뭐가 생기냐면 변별력이 생겨요. 이 자기 개발 방법은 나한테 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거든요. 뭐 가령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중력이 없는 사람한테 백날 집중력이 있는 책 갖다 주는 것보다 그냥 쪼개서 일하는 법 이런 거를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내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를 파악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넌 왜 못하냐? 아, 너는 왜 이 책을 읽고도 못하냐? 넌 한심하다. 왜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넌 못해? 넌 왜 이렇게 느려? 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 캐릭터에 안 맞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옷에 뭐 묻는 게 싫으면 앞치마를 찾는 법을 배워야지. 묻는 걸 싫어하는 걸 고쳐. 이거는 진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캐릭터를 파악하려면 자기 개발 초창기에는 일단은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나에 대해서 더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대신 여기서 초점이 이것저것 하면서 못하면 나를 욕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21살 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저를 엄청 괴롭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초점이 나를 파악하는 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익히고 연습하면서 계속 증거를 모으는 거죠. 나는 이거 잘 못하네? 나는 이거에 좀 안 맞는 애인가? 또 비슷한 걸 해보니까 또 못해. 그러면 난 진짜 이거 안 맞는 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거를 모으면서 내 모습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이것저것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실행해보고 실패해봐야지. 그냥 나 이거 못하네. 나 못난 놈. 너 왜 못하냐? 나 한심해. 이런 게 아니라 난 이런 기질일 수 있고 성격일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나 어릴 때부터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데 초반에 자기 개발의 그런 시간들을 써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자기 개발 하나가 아니라 이 자기 개발이라는 성장이라는 것들이 포함된 모든 분야에 저는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 같은 것도 자기 캐릭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잘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기면서도 좀 섬세하게 생긴 사람 있고 정직하게 생긴 사람 있고 재밌게 생긴 사람 있고 이걸 파악하고 이거에 맞춰서 연습하고 오디션을 봐야 합격을 하지. 뭐 나는 재밌게 생겼는데 나는 남주인공 하고 싶어. 백날 일해봤자 합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낀 하나가 내 캐릭터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사회에 나가면 어떤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실제 실력도 뛰어나고 뭐 지식도 많고 소양도 많겠지만 결국 본인이 유리한 분야나 소위 나아바리라고 하죠. 그 나아바리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아인슈타인도 천재잖아요. 물리학,
뭐 우주 이런 쪽에서 되게 천재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구, 축구, 체육을 한다라고 치면 그 IQ가 막 200이 가까워지든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성과를 못 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 잘하는 분들, 인격적인 것도 그렇죠. 내가 우리 아파봤잖아요. 아프면 다 짜증나고 다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얼어 굳어 난 사람 많은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 사람이 적은 환경에서 미팅을 하면 되고 내가 일을 하면 되고 나는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좀 답답해 그럼 그걸 추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나는 조금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사실 회사에서 화낼 일이 훨씬 줄어들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분들조차도 저는 실력도 당연히 있지만 이런 내 캐릭터를 파악해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저는 단순히 뭐 인격적으로나 뭐 실력적으로나 이런 걸 쌓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캐릭터를 파악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캐릭터라는 거는 어떤 사건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한두 달 걸쳐서 그냥 이성적으로 나 이렇게 행동해야지라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시절부터 그게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냥 쌓여오고 강화된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고치려고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나를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캐릭터도 자연스럽게 그냥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내 캐릭터를 파악해서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에 맞춘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거에 대응하는 사람이다. 내 캐릭터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그릇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릇이 작다라고 만약 느껴진다면 이건 좋고 나쁨이 없거든요. 그릇 크기가 작으면 저는 필요한 것만 담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모두 공감하실 텐데 책을 1000권을 읽던 뭐 강의를 500개를 듣던 어떤 직무를 막 몇십 년을 하든 사실 한 두세 가지, 네다섯 가지 그런 진리, 그런 알맹이들만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것만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어도 웬만한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다 성장할 수 있거든요. 공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를 배우고 그것으로 모든 걸 관통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격언, 그냥 과학적인 사실만 예로 들어도 물이 100도씨면 끓는구나. 이걸 하나 알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100도씨면 끓는다. 100도가 되어야 뽀글뽀글 하는구나. 그럼 99도까지는 뽀글뽀글 안 하네. 그러면 실력이라는 것도 결국엔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야 두각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버텨야 되는 그런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지금 99도일 수도 있겠다. 100도가 되기 전일 수도 있으니 버텨보자. 그래, 결국엔 임계점이 갈 때까지는 시도를 해봐야 되는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100도씨가 되면 근데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물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러면 열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끌어오르면 그냥 다 증발되어서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열정이든 노력이든 끌었다가 식혔다가 끌었다가 식혔다가 이런 곡선으로 반복을 해야 내가 롱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저는 그냥 하나의 자기개발적인 생각을 해본 것 뿐이지만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작은 진리 하나를 실전에서 계속 응용을 한다면 확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릇이 작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좋고 나쁨이 저는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은 사람은 실력이나 인격도 당연히 있지만 내 캐릭터를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개발을 하기 전에 꼭 내 캐릭터를 일단은 파악하는 거를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완전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전에 그러지 못해서 좀 후회됐던 것 같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한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기 개발의 효율이 더 빨라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 때는 업무 전화 받으면 뭔 소린지 아무것도 몰라 막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그런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나 재능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니까 문제가 너무 답답해집니다. 아니,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 근데 누구나 재능은 있대. 그럼 내가 문제야? 저는 재능이라는 건 남들보다 잘하는 것,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중에 조금 더 나은 것, 이게 저는 재능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남들보다 잘하는 것, 이걸 찾다 보니까 저는 재능을 못 찾거나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일 대표적인 이유죠. 왜냐면 비교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무슨 기준이야? 옆 사람 기준? 아니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아니면 뭐 동네에서? 노래로 예를 들면 그러면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애는 뭐 재능이 있는 건가요? 반에서 제일 잘하는 건?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능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남을 기준으로 계속 하면. 뭐 누구나한테나 먹히는 막 1000명 중에 막 군계일학 막 누구나 들어도 짱이다. 누가 봐도 짱이다. 이런 거는 천재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나 인정을 받고 누구나 와, 진짜 잘한다라고 느끼는 거는. 근데 그런 천재적인 면모는 없는 사람이 저는 99%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재능, 이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그 재능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나은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수치,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상대적으로 나은 거.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 사람은 능력치가 0인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운동신경이 낮은 거지. 그걸 그냥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뇌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덜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치로 좀 얘기를 하면 남들은 이 능력이 50일 때 난 이걸 70을 갖고 있어. 이걸 재능이라고 굳이 꼽을 게 아니라 내 능력 중에 다른 건 막 10, 15, 20 이런 거야. 근데 이 능력은 40이네, 30이네. 이것도 재능이 될 확률이, 재능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이 경험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현실에서 이 재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 있잖아요. 뭐 노래를 잘하면 뭐 예대가 될 것이고 축구를 잘하면 이렇게 축구부 아니면은 뭐 축구 활동을 하는 뭐 학교 이런 데가 될 것이고 뭐 공부를 잘하면 뭐 좋은 대학이 될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안에 모으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진짜 천재, 군계일학 빼고는 사실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그 재능들이 막 누구 하나 특출나게 딱 뛰어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찾으면 어떤 분야든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절대 막 남들보다 뛰어나고 거창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제 경우를 하나 꼽자면 저는 제가 느끼는 재능 중에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고 목소리가 좀 좋다. 뭐 전달력이 좀 있다. 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 재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어딜 가든 두각을 나타내고 특출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좋아도 뭐 성시경, 김동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뭐 김나박이 뭐 이런 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죠.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제일 나은 것들이에요. 제가 가진 능력 중에. 그냥 딴 거는 20인데 이거는 한 50, 55 이런 느낌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김동률, 성시경, 박효신, 김나박이 이런 분들은 그냥 월등히 천재인 거고 월등한 재능을 가진 거고 그런 분들은 좀 직업이나 진로, 뭐 취미에서 조금 더 강한 신호를 받고 좀 더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분들인 거죠. 재능이라는 게 여기서 저는 재능 만능주의 이런 거에 조금 경계를 하는 게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무조건의 가능성, 직업으로 삼아도 된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상대적인 거니까 천재적인 기질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나은 것을 재능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는 한번 직업으로 삼아볼까? 아니야 취미로 삼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요 정도의 시그널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걸 종합하면 그냥 재능을 너무 남들보다 뛰어난 거, 거창한 거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라는 게 있을 때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는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시간이랑 운으로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시간도 들여서 연습이나 수련 아니면 그 일정 분야의 형식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사실 운이거든요. 실력이 진짜 뛰어나고 재능이 엄청 뛰어나도 꽃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꽃을 피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확증 편향 그냥 살아남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만 보이기 때문에 마치 재능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재능이 있어도 성공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재능이 없어도 성공하는 분들도 사실 그 분야에서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배우할 때 거기서 이제 작품으로 하면 2, 30년 된 선배들을 좀 뵀거든요. 처음 볼 때는 연기를 진짜 노래를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하고 느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와, 나는 어떻게 저런 영역에 도달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 2, 3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뭘 느끼냐면 디테일 차이예요. 디테일 차이. 그러니까 점점점 그 굵직굵직한 형식들은 시간만 보내면 제가 이 무대라는 데가 편해지고 뭐 뮤지컬 연기가 있으면 그 뮤지컬 연기를 눈으로 보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그 회사에 형식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신입 때는 업무 전화 받으면 뭔 소린지 아무것도 몰라. 막 그래가지고 이거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어. 막 들어도 메모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전화로 막 이거 김 부장님한테 뭐 석세션 뭐 석세스 해가지고 뭐 페일 해가지고 뭐 메일링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굳이 공부를 안 해도 한 몇 달만 지나면 형식이 익혀져요. 근데 어떤 분야든 실력 있는 사람들 보면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사실 그 형식이 입혀지면 다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결국엔 그 외에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고 결국엔 디테일 차이예요. 제가 봤던 그 10년, 20년 된 선배들도 뭐 눈이 3개고 입이 5개고 팔이 10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눈, 코, 입 이런 데서 그냥 연기가 나가는 건데 특출나게 막 무슨 압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형식이 좀 더 익숙해진 거일 뿐이죠. 그냥 그분들도 이 시간과 수련을 통해서 그냥 그 작은 차이들이 쌓이는 거고 그게 무대에서 그냥 큰 차이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웃긴 게 뭐냐면 신입들보다 노래, 연기 이런 거 못하는 선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 그분들은 재능이 없다. 왜냐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재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게 아니 업계에서 작품도 끊임없이 하고 돈도 잘 버세요. 뭐 그런 분들 보러 야 너는 실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이 일에 재능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능이 가끔은 말장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냥 있든 없든 그 분야에서 그냥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고 뭐 취미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있고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냥 재능은 하나의 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이 일을 해볼까 하는 그냥 시그널이 될 수 있을 뿐 그냥 버티면
일정 실력이나 인프라 그리고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재능을 너무 믿고 재능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는 그 배우 생활하면서 그걸 느꼈고 지금도 살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곳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능은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상대적으로 나은 거 그냥 요 정도의 증거만 가져도 충분히 이걸 재능이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남들보다 잘해도 무조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그 무슨 우리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뭐 운동 선수들 봐도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뭐 거기 가서 왕따 당해가지고 그 빛을 못 보거나 아니면 뭐 감독 코치 잘못만 해서 무리해가지고 막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운, 심리적인 거, 형식도 익혀야 되고 버티기도 해야 되고 이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거가 너무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도 그 업계나 취미 들어가서 또 쌓아야 될 게 산더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두각이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재능과 관련된 제 생각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럼 재능은 이 재능을 통해서 직업을 어떻게 가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경험상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그냥 이제 재능을 찾잖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재능을 찾으면 그 재능과 관련된 분야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택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하는 거 해야 된다.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긴 한데 잘하면서도 좋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를 해야 관심도 생기고 생산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관심이 있고 내가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싶어 하고 계속 해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특히 회사원분들 엑셀 잘 하시잖아요. 보고서 잘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만들고 싶나요? 막 회사 가면 나는 엑셀 너무 좋아. 수식을 한 100개 정도 경우의 수를 개발해 보자. 막 시트를 막 한 200개 만들면 막 너무 환희가 올라와 막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못해도 좋아하는 거 계속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을 찾았다면 그 중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그거가 그냥 직업으로 가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이 보장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아니지만요. 제 경우는 어떻게 직업을 뮤지컬 배우를 하나 찾았냐면 지금은 이제 회사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때려친 거죠. 저도 재능 따라서 갔다가 이제 남들 앞에서 저는 긴장을 잘 안 해요. 이런 거를 재능을 하나 찾은 거죠.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고 목소리도 좋은 것 같다. 이 자뻑으로 난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게 뛰어나라고 치면 어떤 직업들을 할 수 있냐 하면 막 떠오르잖아요. 뭐 강사, 쇼호스트, 배우, 가수, 뭐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긴장 안 하고 목소리도 좋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는 그냥 난 연기도 잘하고 무대에도 서고 싶고 노래도 좋아해. 그래서 뮤지컬 배우를 택한 거예요. 뮤지컬 배우를 취미로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직장인 뮤지컬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택한 거일 뿐이에요. 심지어 근데 더 웃긴 건 이 한 직업에서도 먹히는 재능이 되게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는 노래, 연기, 뭐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춤 잘 추고 이것만 있으면 뮤지컬 배우를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뮤지컬 배우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되게 뛰어난 주연을 맡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뭐 노래, 연기 이런 것도 잘하지만 제가 봤던 그 형의 천부적인 재능은 남들 관심 끄는 거에 그 어그로 끈다 그러죠. 그거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뻔뻔해요. 뻔뻔함에 아주 그냥 극치를 달립니다. 이게 물론 양날의 검이긴 해요. 왜냐면 그 형이 이 남들 관심 어그로를 어떻게 끄냐면 남들 신경 쓰이는 짓을 좀 잘해요. 진상짓도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안 일어나. 형 왜 안 가요? 안 먹어. 아 몰라 안 먹어.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 왜 아픈가? 형 왜 그래요? 괜찮아요? 말을 안 해요. 말을. 막 그냥 계속 짜증나. 아니면은 막 연습하다 보면 갑자기 우악 소리 질러 버린다든가 갑자기 이상한 노래 부르고 다니고. 남들이 막 주목하고 남들이 피해 입어 가지고 시선을 딱 주잖아요.
근데 이 뻔뻔함이 이 형이 그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신경 쓰이는 행동을 해. 그래서 남들이 쳐다봐. 그러면 민망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막 쥐구멍에 숨고 싶거나. 근데 그 형은 그런 게 없어요. 창피한 행동을 해도 남들이 관심을 주면 그걸 너무 좋아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완전 별로죠. 근데 이게 무대에서는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무대에는 결국 배우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고 주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형의 연기나 행동이나 이런 액팅에서 이 뻔뻔함이 계속 풍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 형이 별론데 이 형이 연기만 하면 그냥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형이 진짜 주연을 계속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게 어떤 직업에 무조건 가수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무조건 뭐 상위로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 중 노래가 제일 뛰어나야 가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도 마찬가지고 뭐 무조건 잘생긴 게 뛰어나야 뭐 회사가 됐던 무슨 어디가 됐던 이 재능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되게 거창할 거 없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느낌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주절주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능이라는 건 1번 거창한 게 절대 아니다. 2번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거 이걸 재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재능을 통해서 직업이 됐던 취미가 됐던 무엇이 됐던 이제 선택을 해도 되는데 거기서 성공이 되거나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는 보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재능은 절반도 성공 요인에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은 버티는 시간, 운, 인프라, 그 형식을 잘 갖추는 거, 그다음에 좀 두뇌 플레이 막 이런 것들이 더 절반 이상을 더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재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찾으면 그냥 재능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진짜 능력치가 5라면 10짜리 찾으시면 되고 능력치가 10이면 다른 능력들이 그러면 15짜리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뻔뻔함 같은 것도 재능이 될 수 있으니 내가 가진 이런 능력들이나 면모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직업에 붙이느냐에 따라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 자체는 찾는 거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가진 모습 중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잘 가꿔서 취미가 돼도 좋고 직업이 돼도 좋고 부업이 돼도 좋으니 그냥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재능을 찾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마치 시련을 겪는 것처럼 버텨야 되는 구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짧으면 정말 안녕하세요. 깨달음맨입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업을 시작하든 어떤 공부를 시작하든 무언가 어떤 분야를 시작했을 때 이제 결과를 보기까지 이제 버텨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도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버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 뭐 몇 개월, 몇 년, 아니면 무슨 이런 어떤 보상, 어떤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 적이 없어서 제 경험상 정확히 한 이 정도쯤은 버티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정신을 갉아먹는 꾸역꾸역 버티는 구간은 좀 지나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일단 오늘 저의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저의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나쁘지 않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19년도부터 계속 타이트하게 살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냈냐면 제가 오늘 이거 영상을 찍은 게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안 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분? 총합 30분 정도밖에 못 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쇼핑몰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타필드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이렇게 막 놀아주고 집에 와서 이제 애 점심 먹이고
그럼 이제 아들이랑 낮잠을 자요. 아내가 재워주죠. 이제 아내가 재워주는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랑 아들이랑 이제 낮잠을 자면 저는 그동안 이제 밀린 가사와 이제 유튜브 촬영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보통 그 모음집을 만들거든요. 그 모음집을 만들고 또 저녁에는 미비한 가사와 이제 좀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하고 아내는 또 이제 아들이랑 좀 놀아주면 이제 아내가 봐주는 거죠. 오후에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들이랑 아내가 돌아오면 이제 제가 영상에 주로 쓰는 소재죠. 이제 밥을 차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목욕시키는 동안 저도 설거지도 하고 이제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아내랑 아들이 자면 저도 씻고 다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거의 쉬는 시간이 없는 거죠.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와 진짜 빡세게 산다. 아내도 이제 가끔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와 진짜 죽어난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들어요. 몸은 힘들거든요. 근데 정신이 제가 19년도부터 이렇게 타이트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거의 한 7, 8년 정도 산 건데 그렇게 미친 듯이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적응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는 시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꾸역꾸역 정신력으로 버티는 구간도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요. 내가 좀 하루를 타이트하게 살아도 안 쉬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쉬지 않고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삶의 이런 노력이나 이런 성실성이나 이런 걸 유지할 때 정신력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내가 때려부으면서 정신력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몇 년씩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습관화가 됐고 적응이 됐고 좀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는 것만큼 막 고난과 시련과 그런 것들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는 그냥 자동화가 되어 있다. 정신력이 많이 갉아먹지 않는다.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구체적인 시기는 좀 정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 그러니까 첫 보상이 오는 순간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실력이 늘거나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하면은 뭐 이제 조금 조회수가 높아진다든지 사업을 하면 이제 물건이 좀 팔리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가를 하고 계시면 이제 수주가 들어오죠. 일감이 들어오는 그 정도 순간까지만 버티면요. 이 순간부터는 막 정신력으로 엄청 갉아먹거나 아니면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엄청난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은 좀 벗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프리랜서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뭐 공부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냥 그 미친 듯이 와 이걸 어떻게 버티고 사냐라고 생각했던 구간은 되게 초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제일 길었고요. 제 경우에는 제가 뭐 유튜브에 그 실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제일 길었고 나머지들은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상이 오는 순간 우리가 조금 아예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뇌가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아무 도움도 없이 내가 그냥 꾸역꾸역 아우 하기 싫어, 아우 가기 싫어, 아우 뭐 이걸 또 하고 있냐 이거를 그냥 꾸역꾸역 하는 느낌이라면 이제 첫 보상이 생기는 순간부터 마치 조금은 물꼬가 트이는 거죠. 이제 내가 그 흐름을 나를 이제 뒤에서 이제 마라톤으로 치면 누가 등을 뒤에서 이제 좀 밀어주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시련이 없어진다, 무조건 즐거워진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아예 까마득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0에서 100을 창조하듯이 무조건 노력을 막 쥐어짜서 이게 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기, 꾸준히 하기, 유지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취미 생활이나 이제 뭐 게임 이런 거 보면은 게임 같은 건 요즘에 특히나 또 보상을 바로바로 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오래 하게 만들려고. 취미도 사실 내가 돈 내고 하는 건 다 재밌잖아요.
돈 내고 사람 써서 배우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배워서 내가 즉각적으로 실력이 늘면 안 시켜도 계속 가고 싶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취미를 막 몇 년 동안 꾸준히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취미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조금 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아. 매너리즘이나 슬럼프가 와. 그때 이제 취미를 그만두게 되잖아요. 귀찮아진다든지 이제 노력 대비 보상이 줄어드는 시기가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상이 오는 시간부터는 내가 갑자기 엄청나게 노력을 쥐어짜는 그런 거는 쫙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다시 위기가 오는 게 이제 매너리즘이나 슬럼프처럼 내가 인풋 대비 들인 시간이나 노력 대비 보상이 다시 줄어드는 그 구간을 또 이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첫 보상이 올 때까지 꾸역꾸역해서 버티다가 다시 즐거워져서 쭉 가다가요. 다시 보상이나 성장이 줄어들 때 다시 그때 조금 꾸역꾸역 버티는 시간이 있고, 그냥 몇 년을 하신 분이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다 비슷하게 어떤 뭐 외부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사업적으로 자금이 모자라서 그렇게 버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고는 내가 의욕이 꺾여서 노력이 할 마음이 없어져서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구간은 다 요 구간에서 오는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네, 첫 보상이 올 때까지만 버티세요. 그러면 일단은 레일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의 그 꾸역꾸역 버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하나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 그 유튜브를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했어요. 뭐 중간에 좀 이제 좀 내리막을 걸었다가 좀 열심히 안 했다가 하는 구간도 있지만 이 깨달음맨 채널만 예를 들어도 이것 또한 지금 2년 좀 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진짜 미치겠는 순간이 제가 예전에는 영상을 하나 만들 때 한 30시간? 40시간 정도 썼어요. 대본도 쫙 다 하나하나 써가지고 막 8번, 9번 고치고 막 영상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상 하나에 막 책 한 권 읽어서 그걸 막 다 갈아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조회수가 막 30, 40 아니 여러분들 그 유튜브 하시면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보는 분들도 영상 1000회 나오면 에게 1000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로 해보면요. 이 1000회 만드는 것도 아니 500회 만드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막 20회 30회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진짜 나는 몇십 시간을 갈아 넣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정말 이렇게 한 번만 받아도 때려치고 싶거든요. 못 버티겠어요. 진짜 못 버티겠어. 그런 거를 이제 꾸역꾸역 버티다가 이제 갑자기 50회 1000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 힘든 줄도 모르고 하게 돼요. 그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 근데 이 즐기는 사람이 뭔가? 이 즐기는 사람이 이 신나서 하는 사람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아무 보상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야 즐기면 돼. 즐기면 이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즐기냐 이거죠. 내가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30, 50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즐기냐고. 나도 뭔가 땔감이 있어야 즐기잖아요. 나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이거 하는 거에만 의미를 둘 거야. 이건 내 일상 기록용이야. 자기 만족이야. 뭐 그게 유튜브가 됐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노래가 됐던 패션이 됐던. 그런데 이제 사람은 상호작용을 하는 동물이고 우리 뇌는 보상이 있어야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 만족이든 그냥 뭐든 스스로 즐기기 위함만으로 어떤 행동을 유지하고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본능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멋진 행동이자 거의 기행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보상이 없는데도 몇 년 동안 버티시는 분들은 만약 거기에 즐기기까지 하는 분들은 진짜 거의 이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일반인 영역에선 정말 쉽지 않은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적 관점을 말씀드리면
보상 없이 야 즐기면 돼, 이거는 저는 성립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즐기려면 그래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인정이 됐든 돈이 들어오던 뭐가 됐던 보상이 있어. 우리 회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버티고 다니나요? 회사 생활이 재밌어서 막 즐거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즐기는 이유는, 우린 회사를 일단은 1번 그 지원 동기 때 물어보잖아요. 왜 들어오냐고. 돈 벌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돈이 가장 강한 동기이고, 이 돈을 벌면서 회사를 다니기에는 내 정신이 못 버티니까 이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즐기는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내 멘탈이 생존하려고 내가 이제 이런 데일리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도 읽어보고 뭐 자기 개발도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게 무엇이 됐던 뭐 유튜브는 뭐 구독자가 오르던 조회수가 됐던 이제 응원 댓글이 달리던 이렇게 해야 조금씩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버텨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첫 보상, 어떤 보상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레일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 내가 이 보상이 익숙해지거나 아니면은 보상이 줄어들기 전에 또 한 번의 성장을 겪는다면, 그러면은 또 나는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막 엄청나게 대성공을 거두진 못해서, 제가 뭐 몇 백억, 천억 이렇게 거두진 못해서 대박 성공까지는 또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다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건 맞지도 않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제 채널에, 저의 지금 이 채널에 반영하고 있는 제 철학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제가 직접 이렇게 고민해보고 하지 않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작은 성공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보다 내가 정신을 갉아먹으면서 이렇게 마치 시련을 겪는 것처럼 버텨야 되는 구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짧으면 정말 진짜 짧으면 한 달만 해도 되고 뭐 3개월만 해도 되고 6개월만, 개인 차도 있고 어떤 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무엇을 시작할 때 내 삶을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 요즘에 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막 이제 나라 성장도 줄어들고 취업도 많이 안 뽑는다 그러고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든 뭐 학생분들이시든 뭐 부업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좀 더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 좀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소위 갓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삶을 이제 생존율을 높이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막 이미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난 어떻게 저렇게 살려나. 나 지금 헬스장도 못 가겠는데, 운동도 꾸준히 못 하겠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갭이, 대성공을 거두신 분들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갭이 생각보다 되게 크지 않다. 그분들도 매일매일 하루를 막 때려치고 싶은 거, 막 진짜 막 미치겠다 이런 것들을 막 매번 어떻게 막 그 극한의 그거를 겪어가면서 그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얻었던 도파민이나 보상을 타고 가면서 그냥 어느 정도 그런 삶이 습관화가 되고 그렇게 구축이 된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절대 못 도달하는 영역은 아니다. 제가 직접 살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어차피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버팀은 진짜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노력이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져야 이제 갈 수가 있고요. 딱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슬럼프나 매너리즘이 와요. 제가 슬럼프 매너리즘 영상도 기존에 찍어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그래. 내가 첫 보상이 올 때까지 좀 버텨보겠어. 그래서 버티다 와 진짜 못 버티겠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이 깨달음맨 채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깨달음맨 채널로 1원이라도 번 순간은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진짜 쉽지 않죠. 그 전까지 진짜 계속 남는 시간을 진짜 육아
이제 깨달음의 채널이 이제 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한 채널이니까 이때 저는 육아, 회사, 가사 하면서 유튜브까지 했거든요. 이 생활을 전 2년을 해서야 유튜브로 1원이라도 이제 들어온 시간이 된 거예요. 이거 진짜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이걸 와, 이 진짜 못 버티겠어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때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그럼에도 미친 듯이 버틴다. 아예 아싸리 그냥 투입량을 늘려버려 가지고 아예 더 보상이 빨리 오도록 만든다. 보상을 더 키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완전 극한의 전략이고요. 내가 진짜 이제 생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뭐 장사하시는 유튜브 채널 보면 이제 내가 좀 내일이라도 폐업할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진짜 그래 내가 1, 2년 정도는 하고 한번 승부를 보고 아니면 깔끔하게 때려친다. 막 이 정도까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저는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진 않고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 인풋을 줄인다. 그러니까 내가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좀 못 버티겠으면 조금 이제 쉬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변화를 좀 도모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인풋을 줄이는 것 자체도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유튜브를 막 한 3시간씩 한다고 쳐볼게요. 3시간씩 2시간씩 매일 하고 있는데 보상이 너무 안 와. 그래가지고 못 버티겠어. 1시간으로 줄이자. 이러면 사실 보상이 올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변화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뭐 강의를 사서 좋은 노하우를 받아서 해도 되지만 제가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변화는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내 성격이랑 스타일에 맞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생각보다 성격이 그렇게 느긋하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참는 타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좀 급함의 베이스.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잔잔히 가시는 분들이 있고 급하게 파파팍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후자인 것 같아요. 급함의 베이스라서 제가 못 버티겠는 이유가 이 체력적으로 보상이 없는 게 힘들어서도 있지만 한 번 한 번의 결과를 좀 빠르게 바꿔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 하나가 30시간, 40시간씩 써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에 1주에서 2주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올렸는데 이제 30회, 50회가 나오고 막 100회가 나와요. 그러면 저도 이제 좌절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마음은 조회수 상관없이 좋은 가치 있는 영상을 이제 올리자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사람인지라 그 조회수 반응이 안 나오면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주, 2주일이 걸렸어. 조회수가 막 30회, 50회 이렇게 나오면 좌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다시 이 불길을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살리려면 다음 영상을 빨리 또 올려가지고 반응을 봐야 제가 그 기대하는 시간 영상을 올린 다음 이 영상이 어떻게 될까 이 기대하는 시간이 빨리 와야 제가 버틸 수 있는데 하나 올리고 좌절하는데 그 좌절해서 다시 기대로 가려면 또 1주, 2주가 걸리니까 그게 제 성격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주, 2주를 기다릴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변화를 시도한 게 그 주기를 짧게 만들자.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고 그 조회수가 나오는 그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보상이잖아요. 보상. 그러니까 이 보상의 주기를 짧게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제가 기존부터 올려놓은 영상 쫙 보시면 그래서 영상에 만드는 형태도 달라졌지만 이 업로드 주기도 되게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제가 나는 어떻게 이 보상 주기가 빨라야 좀 버틸 수 있는 애구나. 그래서 이 영상 타입을 바꾼 거거든요. 들어가는 노력 시간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더 늘었죠.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좀 봐주시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그리고 이제 응원도 달아주시고 하니까 저도 너무 신이 나가지고 더 좋은 영상 만들어야지 더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더 신이 나서 제가 지금 인풋을 오히려 늘린 상황이고요. 이제 보면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올리다가요. 하루에 한 번씩 지금은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상 주기가 짧은 게 제 행동을 더 이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요. 뭐 강의를 사서 더 좋은 노하우를 이렇게 탑재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는 인간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래 나라는 인간을 더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의지력만 태워가지고 노력만 태워가지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보상은 뭐 돈, 인정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유튜브로 예를 들면 이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움직임을 이끌어내려면 나는 영상 업로드 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 결과물을 보는 게 나한텐 더 탄력을 받고 내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구나. 나는 그런 녀석이구나.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꾸고 난 뒤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못하겠다.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는 그런 건 이제 좀 낮잠 자고 쉬면 나으니까요. 그런 거 외에는 지금 막 의욕이 꺾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어느 순간 또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다시 이제 조금 관심도 시들어들고 막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주기를 짧게 해볼까? 아니면은 뭐 이런 변화를 또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를 통해서 전 또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엄청 큰 성공을 한 건 아니라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하기까지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성공 아니면 내가 어떤 앞으로의 내 삶을 바꿔나갈 때 좀 꾸준히 하고 있는 애가 되고 싶다. 좀 버티는 애가 되고 싶다. 조금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작은 성공이라도 해낼 수 있는 애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구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꾸역꾸역 의지력과 노력만 태워서 버텨야 되는 구간은 길지 않고요. 그 첫 번째 시작은 첫 보상을 얻는 데까지. 그리고 나서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더 의지력을 태워넣지 노력을 태워넣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보상을 더 빠르게 만들지 아니면 더 크게 만들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면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 이분들은 보상 없이 나는 그냥 내 자기 만족이야, 즐기는 거야. 돈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보다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닐 수 있다. 이분들도 지금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힘들 줄도 모르고 즐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닐까.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신다면 제가 꼼꼼히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 하는 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항상 재밌고 좋은 영상, 가치 있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이때가 이제 제가 인생에서 나 좀 위기다라고 느꼈던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일을 구하는 것 자체를 내려놓은 쉬었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청년은 역대급이라고 해요. 청년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께 뭐 눈을 낮춰라, 알바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쉬더라도 성취까지 놓아버리면 위험하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까짓 거 좀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사정도 다 다르고 좀 더 준비할 수도 있고요. 가족한테 의지를 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성취를 내려놓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제 개인 경험상 다시 일어서기가 10배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삶에서 이 스탑, 멈춘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사업도 했다가 회사도 다녔다가 그만뒀다 배우도 했다가 쿠팡도 했다가 다시 회사도 갔다가 퇴사하고 또 회사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직을 한 건 없습니다. 제가 이직까지 막 그렇게 원활하게 할 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반강제적으로 원치 않게 짧거나 긴 쉬었음 타임, 휴식을 되게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직을 하려고 다시 일을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준비한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쭉 눌러앉아서 쉰 시간도 몇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정말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놀면 저는 보통은 뭐 만화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뭐 TV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면,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쉬는 게 익숙해지면 하루가 그냥 정말 삭제가 돼요. 삭제가. 진짜 회사에 있을 때 막 8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 근로 시간이. 근데 쉬면은 진짜 그냥 쭉 갑니다. 밥 먹는 것도 까먹는 거죠. 그렇게 쭉 시간이 가는데, 물론 번아웃이 내가 좀 와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래야 좀 회복이 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쉬다가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만사가 그냥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의욕이 안 생기고, 이 의욕이 안 생기는 제 마음이 습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하루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전에는 그나마 쉬었을 때 그래도 나름 루틴이 있었거든요. 뭐 몇 시에 밥을 먹는다든지 몇 시에 잔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든 헬스를 가든 이런 루틴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면서 이제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게 되고 잠도 제대로 안 자게 되는 거죠. 이게 고착화가 됐어요. 진짜 저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고착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대로 몇 년 하라면 몇 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약간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왜냐면 하루가 번개처럼 지나가니까, 곱하기 365면, 번개 곱하기 365면 번개 같은 365잖아요. 그것처럼, 아, 이거 진짜 몇 년도 이렇게 하게 되겠네,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가 이제 제가 인생에서 나 좀 위기다라고 느꼈던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은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약간 사냥꾼이라고 생각해요. 사냥꾼.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뭐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동물을 사냥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근데 지금은 뭐 사냥을 뭐 먹는 것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현대 시대에는 도파민을 사냥하고 다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냥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요. 그 중 하나가 저는 성취라고 생각을 해요. 성취. 여기서 성취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 뭐 보상이라고 해서 막 돈을 벌거나 이러지 않아도, 마무리까지 해서 끝났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성취감이라는 걸 얻죠. 거기서 보상이 따라온다면 더 큰 성취감이라는 걸 얻고요. 뭐 소득을 위해서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다 성취를 하는 활동이죠. 우리가 크고 작게. 하지만 이제 삶에서 도파민을 사냥하는 방법에는 성취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휴식과 여가입니다. 여가랑 휴식은 성취랑 다른 점이, 이제 목표랑 노력이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뭐 목표만 있어도 되죠. 목표만. 이제 놀겠다, 쉬겠다라는 목표는 있지만 뭐 노력이 없잖아요. 노력이. 여기서 노력은 참고 인내하는 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느라 너무 몸이 고통스러웠어, 여행을 가느라 정신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다 즐겁고 원하는 활동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그 잠깐 몇 개월 동안 그냥 푹 쉬었을 때 그때처럼,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게 고착화가 되면 우리 본능은 사실 도파민만 얻으면 장땡이잖아요. 우리 뇌의 본능은, 다 필요 없고 뭐 성취고 노력이고 나발이고, 그냥 난 도파민만 얻으면 돼. 그래서 원하는 것만 하면 돼. 이렇기 때문에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취니 뭐 노력이니 하는 거는 그냥 이성의 영역인 거죠. 이성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활동, 이게 이제 성취니 노력이니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론 아무리 알아도 모든 생활이 하루가 휴식과 여가로 채워지면 점점 그게 그냥 고착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라는 것을 하기가
그냥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안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지나가죠. 그래서 막 몇 년씩 막 몇십 년씩 그냥 이제 무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머릿속으로는 아시잖아요. 내가 언젠간 해야 될 텐데 근데 못 하겠다. 그냥 이거지. 머릿속으로 그게 아예 삭제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도 이 여가 휴식이 너무 길어지면 이 성취라는 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지면 이제 누가 떠밀어도 쉽지가 않죠. 누가 막 눈치 주고 막 자극시킨답시고 막 욕하고 윽박질러도 여기서 갑자기 내가 힘들어 그래 성취를 하자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우리 고등학교 때 회초리 몇 대 맞았으면 다 공부했죠. 공부해서 수능 다 잘 받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아니잖아요. 진짜 아무리 맞고 눈치를 보여도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취가 없는 활동에 너무 깊게 빠져들면 이걸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10배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뭐 당연히 돈이 떨어지거나 가족이 더 이상 나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되면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면 나한테 일정 지원이나 이런 게 계속 들어오면 계속 휴식과 여가를 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성취가 없으면.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삶이 이 연속성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삶은 다 전에 했던 활동에서 연속되어서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얘는 어디 가서도 잘하래. 그게 얘는 이 삶의 태도로 어디 가서든 살 테니까 잘하래. 이 뜻이잖아요. 그럼 삶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성취를 놓지 않아야 내가 하루에 이런 크고 작은 성취를 계속 이루어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그러한 동기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내가 좀 쉬더라도 내가 그게 뭐 몇 달이 됐던 뭐 1, 2년이 됐던 쉬면서라도 성취를 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내가 다시 이제 다시 나가봐야겠다 뛰어들어 봐야겠다 이런 어려운 사회의 이 전쟁터에 그럴 때 뛰어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무슨 생산적인 활동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래 하던 루틴 성취 활동에서 그냥 과제를 몇 개 추가하거나 기존의 걸 빼고 다시 거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이미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취가 너무 일상에 없어가지고 그게 점점 제로가 되어가면 마중물이 없다면 무에서 유로 다시 내가 노력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기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이 성취를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자세히 표현하면 내가 무언가를 목표해서 노력을 그게 작은 노력이라도 좋으니까 노력하고 마무리 짓는 이 환경이 그냥 조금씩은 끈을 놓지 말고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나가서 돈은 안 벌더라도 내가 뭐 지금 당장 대학교를 졸업해서 잠깐 쉬던 잠깐 회사를 나갔다가 힘들어서 퇴사해서 잠깐 쉬던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막 가정이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지만 잠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거나 어느 정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조금은 쉬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취의 끈을 놓지 않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성취를 놓지 않는 데에는.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먹고 자는 루틴만 만들어도 성취거든요. 사실 목표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자고 식사를 제때 하는 거 이것도 다 본능이랑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내 본능은 배고플 때 먹는 거고 졸릴 때 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본능이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일정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양을 자고 비슷한 양의 식사를 제때 먹는 거 이것도 하나의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추가해 볼까 아니면 내가 하루에 2시간씩은 카페에 나가서 책을 읽어볼까 이런 루틴을 또 추가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쉬더라도 쉬었음 청년이든 뭐 쉬었음 중년이든 뭐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TV 보고 뭐 만화책 보고 그냥 본능대로 행동하는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그래도 쉬어도 되니까 그렇게 만화책 봐도 되는데 하루의 일정 부분은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루틴 자체가 내가 크고 작은 성취를 계속 이뤄나가는 그 끈을 놓지 않는 나의 최후의 방어막으로 작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월급쟁이가 좋은 이유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하는 것 중에 저는 최대의 수혜, 일하는 사람의 월급쟁이의 최대 수혜 중 하나는 소득도 있지만 강제로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뭐 아침을 먹든 안 먹든 출근 준비를 해서 나가서 비슷한 시간만큼 활동을 하고 그다음 비슷한 시간에 끝나서 집에 와서 또 그러면 강제적으로 뭐 일하는 시간 동안에 저녁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비슷한 시간에 저녁을 먹게 되고 다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이런 것들이 강제로 루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는 그게 월급쟁이 아니면 일하는 것의 최대 수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일 안 하고 있을 때 일하는 것처럼 루틴을 만들고 해봐 이러면 진짜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강제로 만들어주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다, 건강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상의 루틴을 계속해서 성취를 이뤄나가면 피부로 느끼거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살면 좋은지, 뭐가 좋은지는 우리는 대부분 다 머리로 알고 계세요. 그냥 잠깐 까먹을 수는 있어도 뭐가 좋은지는 다 머리로 알고 있는데 피부로 와닿아야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로 와닿으려면 계속 그거를 실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이제 간단한 단위가 이런 식사하고 이런 먹고 자고의 루틴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피부에 성취가 배게 되면 다시 뛰어들 때가 되게 수월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0에서 1을 만드는 데는 너무 힘들지만 1만 이렇게 불쏘시개만 들어가면 불이 타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해요. 그냥 원래 루틴에 추가만 하면 되니까 탄력 받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성취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 일상에 루틴이 잘 잡혀 계시는 분들은 이거 피부로 알고 계시거든요. 아, 뭐든 시작만 하면 돼. 그리고 노력하면 알아서 적응하게 돼.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너무 편안해지니까 뭘 시작해도 고민이 짧고 바로바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잠깐 저도 퇴사하고 쉬고 다시 무언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 퇴사했으니까 쉬어야지 하고 막 일주일, 이주일째 그냥 본능대로만 사는 것보다 그래, 놀 땐 놀더라도 제때 밥 먹고 제때 자고 이런 거를 좀 하자라고 하면 다시 일해볼까 할 때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취의 끈을 놓지 않도록 루틴을 좀 만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쉬었음 분들 중에 잠깐 내가 진짜 번아웃이 와서 아니면 잠깐 진짜 쉬고 싶어서 쉬는 분들도 있지만 기준점이 높아서 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내가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공기업을 가고 싶은데 더 좋은 기업을 가고 싶은데 아직 이 스펙으로 못 가. 아니면 또 준비를 하고 가고 싶어. 이런 분들도 사실 이런 성취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높을수록 더 노출되는 환경이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목표를 세워도 보상이 없고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취가 없는 환경이 너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취업이든 뭐 자격증이든 합격, 취업 이거 말고는 성취가 되지 않아요. 마무리가 되지 않는 거죠. 하다못해 뭐 밥은 자 차리자 먹자 다 먹었네 끝 이게 되잖아요. 뭐 운동도 자 헬스 가자 운동했네 다 오늘 세트 끝 이게 되는데 사실 취업이나 자격증은 오늘 하루 8시간 취업 준비하자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라는 걸 하려면 적어도 합격이나 이런 취업을 해야 그게 끝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너무 높은 분들은 사실은 이 원하는 기업에 갈 때까지 그 보상 없는 마무리 없는 성취 없는 시간을 너무 오래 견뎌야 돼요. 성취 없는 시간을 한 달도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반년, 1년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진짜 이제 멘탈이 점점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담으로 취업은 아니면 자격증 시험도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효과도 떨어지고 뭐 취업 준비 1년 한 사람 뭐 고시 준비 1년 한 사람이랑 5년 한 사람이랑 5년 한 사람이 훨씬 더 붙을 확률이 높고 이런 게 아니게 되잖아요. 오히려 떨어질 확률도 되게 있죠. 제가 이거를 너무 잘 아는 게 제가 자격증 준비로 그 경영지도사라고 딴다고 1년 동안 정말 페인처럼 산 적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괴감이 진짜 힘들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뭐라도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저는 성취가 없으니까 뭔가 보상이 없고 다른 친구들에게 비해서 너무 비교만 되니까
그 좌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죽상으로 살고 진짜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불면이 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저도 느껴본 만큼 루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이 됐던 식사가 됐던 하다못해 뭐 동호회가 됐던 아니 뭐 공부를 하니까 한눈 팔지 말고 공부를 해야지 너무 좋은데요. 이게 롱 길어지면 일주일에 뭐 한 30분이라도 뭐 내가 성취감을 할 활동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운동 같은 거였어요. 헬스 뭐 이런 거였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으면 하다못해 뭐 일기를 써도 되고요. 글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성취감을 어느 부분에서는 좀 계속 보존을 해야 그 긴 싸움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취업 준비나 할 때 뭐 스펙 뭐 토익이든 오픽이든 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냥 짧고 집중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길어지면 보상 없는 이런 성취 없는 시간이 그냥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익이든 오픽이든 그냥 뭐 자격증 공부든 그냥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뭐 한 번에 토익 오픽 자격증 한 번에 하지 말고 저는 그냥 최대한 기간을 짧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옛날 얘기지만 요즘 취업 시장이 어떨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전 토익 할 때 800점이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두 달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다른 거 다 안 했어요. 그냥 다 안 하고 토익만 했습니다. 토익 어차피 토익 없으면 지원서 넣어도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그땐 서류도 안 넣고 그냥 한두 달 딱 그리고 목표를 여기서 또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2달. 그래서 이 2달 안에 얻은 목표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취업 준비하겠다. 또 원하는 점수 안 나온다고 막 6개월, 7개월 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두 달간 토익만. 토익 끝내고 그다음에 오픽만 또 한두 달 동안 그냥 오픽만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그다음에 뭐 자격증 준비고 뭐 어디서 공고가 났다더라. 그런 거 필요 없이 오픽만. 이러면은 내가 노력과 목표를 세운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간까지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취업 준비에서 스펙 쌓을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삭제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저는 되게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취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취준 바쁘잖아요. 서류 내고 막 면접 준비하고 막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도 바쁜데 사실 이런 부수적인 스펙들이 발목 잡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더 힘들어지느니 빨리 끝내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합격이나 뭐 원하는 점수를 받는 거 외에는 진짜 보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길게 끄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쉴 땐 쉬더라도 뭐 쉬는 기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취를 내려놓지 말자. 이게 더 중요하다. 성취를 내려놓는 순간 다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좀 늘어지는 생활이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몇 달을 쉬든 몇 년을 쉬든 사실 다시 일어선다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해요. 특히 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50년, 60년, 70년 뭐 이렇게 되는데 몇십 년 단위인데 내가 1년, 2년 쉰다고 해가지고 지나고 보면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돌려드리면 돼요. 다시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뭐 몇 달을 쉬는 것, 내가 만약에 뭐 마음의 상처가 되든 좀 지쳐서든 좀 더 나은 것을 위해 준비를 하든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갖고 하는 건 좋지만 절대 성취를 얻는 그 활동들을 루틴을 만드는 그 활동들을 좀 너무 내려놓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다.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취업을 하고 좀 더 살아본 입장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특히 청년분들 너무 급급하게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기업이나 가라, 뭐 알바라도 해라, 야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조급해가지고 그냥 나 뽑아주는데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친동생이 취업할 때 한 6, 7개월 정도 이제 방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막 걱정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동생한테 가면 그냥 동생이 이제 취업에 대해서 막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걸 말할 뿐 저는 먼저 절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몰아붙여서 섣부른 선택을 하면 그게 나중에는 더 안 좋더라고요. 하다못해 내가 그냥 내가 내 분에 쫄려가지고 어디 아무데나 들어가도 내가 내 선택으로 가야
아, 다음부턴 이런 기업은 걸러야지. 이런 것들이라도 배우지. 괜히 눈치 보고 떠밀리듯이 가잖아요.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확률이 훨씬 높고 거기서 잘 안 되면 아니면은 적응을 못하면 그 좌절감이 더 커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든 어디서든 마음 편하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급급하게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리밋을 정하면 돼요. 내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적고 저도 배우할 때 리밋이 2년이었거든요. 2년 딱 해보고 내가 더 할지 안 할지 딱 정하겠다. 그래서 2년 더해서 4년, 5년, 5년째는 딱 깔끔하게 그만뒀어요. 좀 연장은 해도 되지만 리밋을 딱 정해놓고 해야 내가 미련 없이 딱 그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있게 돼요. 내가 1년 정도 준비해서 안 되면 그때 되는 기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막 너무 등 떠밀려서 난 좀 더 준비해보고 싶은데 에이 그냥 가야지. 이렇게 너무 급급하게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정리 드리자면 쉬어도 좋지만 성취감의 끈을 내려놓지 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입니다.